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오늘도 화사님께 인사드립니다. 복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피부 pH 측정입니다. 피부 pH 측정에 관한 문항이 왜 단답형으로 출제되었을까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조제관리사 제4과목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 중에 주요 항목이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가 있고요. 그 세부 내용으로 피부 생리 구조, 모발 생리 구조, 그리고 피부 모발 상태 분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피부 상태 분석에 피부 pH의 측정의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문제를 좀 볼까요? 피부 pH라 하면 피부의 가로 안에 pH를 말한다. 피부 pH 측정 시 외부 환경이나 영양 상태, 건강,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적는 건데요. 아마도 문제 요지는 피부의 pH를 측정할 때 어떤 부위를 측정하는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부분을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추측성 문제입니다. 양해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pH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pH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 이렇게 불리죠. 수소 농도 지수는 수소이온, 즉 수소이온 H 플러스죠. 수소이온의 해리 농도를 로그의 역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단위는 pH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물속에 해리되어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만약에 10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1이죠. 10분의 1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로그 값을 취한 값, 즉 pH는 1이 되겠죠.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3승의 그 수소이온 농도가 해리 농도가 있다라면은 pH는 3이 되겠죠. 만약에 pH가 10이라고 하면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0승분의 1이죠.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래서 pH가 수소이온 농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pH 값은 낮아지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pH 값은 화장품에서 화장품 제형, 우리 제품에 대한 pH의 품질 규격을 세울 때 사용을 하는데요. 화장품은 뭐 다양한 제형으로 또 나누고 유형으로 나누죠. 그 유형별에 따라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보면 pH가 3에서 9까지로 정해져 있는 그 유형들이 있죠. 이때 그 pH를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pH가 산성 쪽에 있는 것들은 세 가지, 미산성, 약산성, 강산성으로 나누고요. 미산성인 경우에는 5에서 6.5 사이 pH, 또 약산성은 3에서 5, 강산성은 3 이하의 pH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고요. 알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5에서 9 사이는 미산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약알칼리성은 9에서 11, 강알칼리성은 11 이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을 때 품목의 그 산과 염기, 알칼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미산성이다 라면은 pH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0에서 14까지의 범위로 표시를 하는 중성의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만약에 pH가 7이다 라면은 수소이온 농도 그리고 또 수산화이온 농도 OH-이온 농도의 값이 거의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수소이온 농도의 활동도하고 수산화이온의 활동도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압력에서 온도 압력에서 pH는 7의 값을 갖는 것이 바로 중성의 수용액입니다. 만약에 pH가 0 이하나 또 14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초강산이나 초강염기의 물질들로 표현이 되는 그런 물질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에서의 pH, 정상적인 pH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pH의 범위는 대략 4.5에서 5.5 사이라고 합니다. 피부 유형에 따른 pH 범위로 보자면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미산성과 약산성을 걸쳐서 있는 그런 pH겠네요.
이 정상적인 pH 범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부 장벽이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피부 장벽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지질이라는 것들이 있죠. 지질,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는 이 지질. 특히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죠. 이 세라마이드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활성이 약산성에서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부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피부 상재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피부 상재균은 피지에서 분비되는 트리그리세라이드 기억하시나요? 트리그리세라이드를 분해해서 지방산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이 산이죠. 산이기 때문에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정상적인 피부는 pH가 이런 약산성 또는 미산성에 걸쳐 있는 그런 범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에 어떤 건조를 갖고 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염증 반응을 통해서 뭐 여드름이나 기타 다른 피부에 이상 반응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손상이 오게 되면 피부 pH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pH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는데요. 만약에 피부의 pH를 잴 때 피부 pH가 높다, 이런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피부 pH라는 표현을 피부 장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피부 장벽은 우리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나온 표현이죠. 처음에 법령에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인데요. 올해 그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개정이 됐는데요. 아토피란 표현이 바뀌었죠. 그 대신에 피부 장벽이라는 표현을 써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게 바로 기능성 화장품의 제10호의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해당되는 표현이었죠. 여기서 피부 장벽은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네요. 피부 장벽은 표피 중에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바깥층에 있는 그런 각질층에 해당이 되지요. 각질층의 표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피부 pH를 잴 때는 피부 표면, 즉 각질층의 산과 알칼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의 pH라 하면 문제에서 어디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대략적인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 pH 측정기는 피부 표면의 산과 알칼리 정도를 측정하는 기기죠. 피부 표면. 근데 그 표면은 바로 이 피부 장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각질층 또는 각질층의 표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한번 답안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피부 표면도 맞을 것 같고요. 또 각질층이란 표현도 맞을 것 같고요. 각질층의 표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피부의 pH를 측정하는 기기의 측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피부의 예민도나 유분을 측정하는 장비로 생각할 수가 있죠. 측정 전에 증류수로 깨끗이 측정봉을 세정을 하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측정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피부 측정할 때 이런 외부 환경이나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피부 pH 측정에 대해서 복기해 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가셨을까 모르겠네요. 우리 화사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복기를 하면서 화장품 제형에 따른 pH 범위, 액성의 표현 6가지 구분해 놓고 같이 한번 적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피부 장벽이란 표현, 이게 시험 문제 이번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충분히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표현입니다. 피부 장벽,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새롭게 추가된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